단 3일 만에 평생 모은 1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과입니다. 라는 전화 한 통. 내 이름과 주민번호, 거래은행까지 알고 있던 그 목소리를 믿었고, 그 순간부터 함정이 시작됐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절대 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계좌로 송금하라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이제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약에 당했어도 어떻게 대처를 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으신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이 됐습니다. 남편 떠나고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그동안 혼자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조용하게, 평범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집에 와서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죠. 시끄러운 일도, 특별한 일도 없이 그저 익숙한 하루가 이어졌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것 없이 이른 아침에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제철 채소 몇 가지와 두부, 그리고 멸치 한 봉지, 점심에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생각했거든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물을 끓일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는데 신의 번호처럼 앞자리가 02로 시작하더군요. 괜히 궁금해서 받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금융감독원 수사과입니다. 어르신 성함 김봉래 씨 맞으시죠? 처음엔 얼떨떨했어요. 평생 살면서 금융감독원이라는 곳에서 전화가 올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순간 이거 장난 전화 아니야? 하고 의심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또렷하게 부르고 이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말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주거래로 쓰고 있는 은행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지? 내 개인정보가 다 나간 건가?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끊었을 텐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 이거 진짜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들자 이상하게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점점 더 믿음직하게 들렸습니다. 전화를 건 남자는 목소리가 유난히 또박또박했습니다. 어디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듯 말끝이 분명했고 억양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 목소리 뒤로는 은은하게 다른 전화벨 소리,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대화하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죠. 마치 바쁜 사무실 안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작은 배경음들이 저를 더 믿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곧바로 자신을 서울지검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당장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이 어르신 계좌를 이용 중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어르신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범죄에 연루됐다는 말을 들으니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사람은 말끝마다 수사, 영장, 압류 같은 어려운 단어를 썼고 그럴수록 저는 그 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사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루에 한 번만이 아니라 어떤 날은 오전 오후로 나누어 2번이나 걸려왔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곧 영장이 발부됩니다.
이대로 두면 어르신도 공범이 됩니다. 그 말들이 몇 번이고 반복되니 의심하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정말 큰일이 났구나 하는 생각만 남았습니다. 마음이 하루하루 점점 더 조급해졌습니다. 혹시 내가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나 때문에 경찰서에 불려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밤에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았고,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셋째 날, 결국 저는 은행에 가서 평생 모아둔 돈을 전부 찾았습니다. 그 돈은 1억 7천만 원. 남편과 함께 살 때부터, 그리고 혼자가 된 뒤에도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현금을 봉투에 담아 들고 나오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한 번에 꺼내본 건 제 생애 처음이었으니까요. 범인이 알려준 안전 계좌로 이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 계좌 번호는 검찰 내부 전용 계좌라며 절대 안전하다고 했죠. 그 순간 제 통장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허탈감이 몰려왔지만 그때는 곧 돌려받을 거니까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 안전계좌라는 건 범인들이 돈을 빼돌리는 대포통장이었고 제가 보낸 돈은 이미 여러 계좌를 거쳐 순식간에 인출돼 사라졌다는 것을요. 그 사람들은 정말 치밀하고 교묘했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다고 여기는 기관 이름을 다 가져다 썼습니다. 가짜 사건 번호를 주고 실존하는 검사 이름까지 거론하며 제 의심을 없앴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던 사무실 소리마저 전부 조작된 배경음이었단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겁주고 다른 사람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화기를 붙잡고 있으니 가족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전화를 끊고 가족이나 은행에 물어봤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없었을 겁니다. 아무리 목소리가 또렷하고 아무리 그럴듯하게 이야기해도 전화로 이런 급한 얘기를 하는 건 대부분 사기라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은 절대로 돈을 직접 받지 않습니다.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거나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전화번호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전화를 끊고 직접 공식 번호로 다시 걸어 확인하세요. 검찰은 1301, 금융감독원은 1332, 경찰은 182가 공식 번호입니다. 이 번호로 걸어서 꼭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로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비밀로 하라는 말을 들어도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는 꼭 한 번은 상의하세요. 혼자서 결정하는 그 몇 분이 평생 모은 돈을 지킬 수도 한순간에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은행에 전화해 지급 정지를 요청하세요. 송금한 지 30분에서 1시간 이내라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112에 신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담팀이 있어서 사건 번호를 부여받고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사건 번호는 나중에 피해금 환급 절차에도 꼭 필요합니다. 또 통화 녹음이나 문자, 송금 내역 같은 증거는 절대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이게 범인을 찾고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저는 이 일을 겪고 하루아침에 평생 모은 돈을 잃었습니다. 그 돈보다 더 큰 상처는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다는 겁니다. 왜 그때 한 번만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그 생각이 지금도 가슴을 짓누릅니다. 부디 낯선 전화가 온다면 제 이야기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의 후회가 누군가의 예방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